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밥상 앞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로움이라는 벽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반찬이 남았고 밤마다 텅 빈 방에서 아내의 이름을 불러보다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자식들은 제 외로움을 걱정해 자주 연락했지만 그들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걸 알기에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 노는 소리를 멍하니 듣기도 하고 밤에는 텔레비전만 켜놓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곤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버티기 같았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영호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은퇴한 지 5년이 되었고 그동안은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도 막네요. 아내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곤 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우리의 아침은 언제나 그녀의 밝은 목소리로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2년 전 제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그랬듯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병원 검진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줘요. 응, 걱정 마.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병원에서 받은 전화는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차가운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나버린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5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어제까지도 웃으며 말을 걸던 그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셔서 좀 쉬세요. 큰아들이 제 어깨를 붙들며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내 없는 집이 더 이상 집 같지 않았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침묵이 저를 덮쳤습니다. 평소에는 들리던 아내의 발자국 소리도 부엌에서 나는 설거지 소리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집안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보. 무의식 중에 아내를 부르는 제 목소리만이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늘 앉던 식탁 의자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비어 보였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들꽃 무늬 앞치마가 아직도 부엌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내가 써놓은 장보기 메모가 그대로 붙어 있었고요. 계란, 우유, 두부. 아내의 삐뚤삐뚤한 글씨를 보니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45년 동안 아내와 함께 누워있던 그 침대에서 혼자 누워있으니 공허함이 가슴을 찔러댔어요. 아내의 베개를 만져보았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홀로 썩이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옆자리를 찾게 되는데 그곳은 언제나 비어 있었어요. 아침밥을 해먹으려 해도 혼자 먹을 양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아내가 해주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은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빨래는 쌓여가고 설거지도 미뤄두게 되었어요. 아내가 늘 정리해두던 신문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좀 드세요. 큰아들이 도시락을 사다 주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없고 무엇보다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쓸쓸했어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남겨지면 무너지는 제 자신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 작은 것들이 모두 아내를 떠올리게 했어요. 마트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과일을 보면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고 TV에서 우리가 함께 보던 드라마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모습,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여행을 갔던 사진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이때 참 좋았는데. 사진 속 아내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던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TV만 쳐다보며 시간을 때워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 꿈에라도 나와줘. 매일 밤 잠들기 전 중얼거렸지만 아내는 꿈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들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걸 알기에 너무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지내셔도 돼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만 괜찮다. 아직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사실은 폐가 되기 싫어서 거절한 거였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할 일이 없어 동네 공원을 배회하곤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거나 산책하는 부부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부부들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분들도 언젠가는 이별의 시간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당장의 외로움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가끔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도 가보았습니다. 익숙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면 아내가 옆에서 함께 부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저 감정을 억누르며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기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를 지나가는데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 마이너스 함께 부르는 추억에 가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노래교실이람.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전단지가 자꾸 생각났어요. 집안의 정적이 너무 답답했고 무엇보다 누군가와 말을 섞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래교실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이번 주부터 참여 가능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처음 하는 일이라 그런지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첫 수업날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너무 튀지는 않을지 걱정되었어요. 결국 평소에 입던 깔끔한 셔츠에 카디건을 걸치고 나섰습니다. 주민센터 2층 강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녀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앞에서는 젊은 여자 강사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신가요?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네, 김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민정 강사예요. 저기 빈자리에 앉으시고 곧 시작할게요. 지정된 자리로 가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분들이었고 몇 분은 이미 친해 보이는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은 내 나이가 어때서를 배워볼게요. 강사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익숙한 멜로디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들 하나둘씩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한 사람에게 꽂혔어요. 옆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은 여성이었습니다. 은은한 회색 머리를 단정히 묶고 노래를 부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그 미소가 제 마음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 꿈이 있는데. 그녀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강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노래 연습해 오시고 용기 있으신 분은 개별로 불러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는데 그 여성이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이라고 해요. 65살이에요. 김영호입니다. 68살이고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녀의 손이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이 묘하게 설레었어요. 노래 참 잘하시던데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정순 씨도 목소리가 아름다우시던데요.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적적해서요. 아, 저도 그래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그리워져서. 그 순간 서로의 상황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저는 매주 오는데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정순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특히 정순 씨와의 짧은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웃는 일이 없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노래교실 분위기도 좋았고 다른 수강생들도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정순 씨라는 분을 만난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네. 오랫동안 무료하게만 느껴졌던 시간이 처음으로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수업 날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니 정순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요. 정순 씨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떨렸어요. 지난주 배운 노래 연습하셨어요? 조금요. 혼자 부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함께 불러야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혼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재미없게 느껴지는 요즘이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지난주 배운 노래를 복습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냈어요. 옆에 정순 씨가 있어서 그런지 용기가 났습니다. 김영호 씨,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갑자기 강사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정순 씨가 격려의 눈빛을 보내주는 게 보였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 꿈이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정순 씨의 얼굴이 계속 보였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힘이 났어요. 와, 정말 잘하시네요. 다른 수강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칭찬이라 기분이 좋았어요. 자리로 돌아가니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너무 잘 담겨 있어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참 잘 부르셨어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정순 씨도 다음 주에는 한번 불러보세요. 목소리가 그렇게 예쁜데.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싫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근처에 커피숍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정순 씨가 제안했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지만 아직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둘이 있어요. 다들 바쁘게 살고 있고요. 정순 씨는요? 저는 딸 하나 있어요. 며느리가 잘해줘서 고마운데 자꾸 신세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얘기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남편분은 언제?
3년 전에 갑자기요. 정말 예상도 못했어요. 정순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희도 비슷해요. 2년 전에 아내가. 아, 그러시구나. 서로의 상실을 이해하는 눈빛이 교환되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가 겪고 있는 외로움을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상대가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정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랫동안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우리는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과거,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소소한 계획들까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집에 가야겠어요. 저도 그래야겠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순 씨와 함께 한 시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뭘 하며 보낼까? 예전 같으면 막막하기만 했을 생각이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다음 주 노래교실이 기다려졌고 정순 씨와 또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교실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정순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 노래를 배우고 수업이 끝나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오늘은 사랑은 늘 도망가를 배워볼게요. 강사의 말에 수강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익숙한 트로트 곡이라 다들 흥미를 보였어요.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정순 씨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목소리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순 씨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모든 수강생이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정순 씨의 목소리가 제 귀에 유독 맑게 들렸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붙잡으려 할수록. 그 가사가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요즘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수업이 끝나고 늘 그랬듯이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 노래 어떠셨어요? 가사가 좀 씁쓸하더라고요. 정순 씨는요? 저도요. 왠지 마음이 복잡해지는 노래예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평소보다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서로 말수가 적어지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호 씨. 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요즘 제가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말씀인가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자꾸 영호 씨 생각이 나고 노래교실 오는 날만 기다려지고 이런 마음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정말요? 네. 화요일이 되면 괜히 설레고 정순 씨와 대화할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만의 감정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정순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쁜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런 마음을 느낄 줄 몰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순 씨의 고백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순 씨를 만나면서 잊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에 대한 설렘, 과거에 대한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어요. 어느 날은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머, 영호 씨? 아, 정순 씨. 장 보러 나오셨어요? 네, 김치 재료 좀 사러요. 영호 씨도? 반찬 몇 가지 사려고요. 혼자 해먹기가 쉽지 않네요. 그러게요. 저도 혼자 먹을 분량 맞추기가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함께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순 씨가 야채를 고르는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고구마 어때요? 달아 보이는데. 좋네요. 찌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영호 씨 드실 것도 같이 사드릴까요? 아, 그러시지 마세요. 제가.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먹기엔 많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정순 씨가 고른 야채들을 보니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 드시는구나 싶었어요. 시장을 나서며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영호 씨 괜찮으시면 제가 김치 담글 때 조금 나눠드릴까요? 정말요? 너무 고맙겠어요. 사실 김치가 떨어져서 고민이었거든요. 그럼 이번 주말에 담글 예정이니까 다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 말에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정순 씨가 직접 담근 김치를 받을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주말이 되었을 때 정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호 씨, 김치 다 됐어요. 시간 되실 때 가져가세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좋아요. 정순 씨 집에 가는 길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곳곳에 꽃이 놓여 있고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이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혼자 살다 보니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게 취미가 됐어요. 부엌에서 김치통을 꺼내는 정순 씨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많이 담갔네요. 혼자 먹기엔 많죠. 영호 씨 드실 것까지 생각해서 조금 더 담았어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음식을 준비해 준 게 얼마만인지.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순 씨가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니 마치 가족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이 액자는 뭐예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그건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정순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호 씨도 아내분 사진 집에 모셔두고 계시죠? 네. 거실에 작은 사진 하나 두고 있어요.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감정에 대한 복잡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호 씨,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괜찮은 걸까요? 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매일 그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우리 둘 다 외롭지 않게 해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오후 정순 씨의 집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집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집에 돌아와 정순 씨가 담가준 김치를 맛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한 정성스러운 음식의 맛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순 씨에 대한 제 마음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노래교실에서 만났을 때 서로 조금 어색했어요. 김치를 받으러 갔던 그날 이후로 뭔가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진 것 같았거든요. 김치 잘 먹고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입에 맞으시는지 걱정했어요. 집에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 말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순 씨가 있어서 일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수업 중에도 자꾸 정순 씨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 웃는 모습,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게 제 눈에는 특별해 보였어요. 영호 씨,
오늘은 개별 발표를 해보시는 게 어때요? 강사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순 씨의 눈을 보며 불렀어요. 마치 그녀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노래인 것처럼. 사랑은 늘 도망가 붙잡으려 할수록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감정도 붙잡으려 할수록 도망갈까봐 불안했어요. 노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니 정순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음에 울림이 있는 노래였어요. 고마워요. 정순 씨가 있어서 용기가 났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평소보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서로 할 말은 많은데 쉽게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영호 씨. 네.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정순 씨의 질문에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쩌죠?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그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특히 자식들의 반응. 걱정이 되시는군요. 조금요. 영호 씨는 어떠세요? 저도 사실 조금 걱정돼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서로의 감정은 확인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보니 답답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이날은 예고 없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계세요? 민수야, 왜 갑자기?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싶어 걱정이 되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너는 어떻고? 바쁘게 살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 민수가 말을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디 나가시는 일이 많으신가 봐요? 응?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이웃분이 그러시던데 아버지가 요즘 여자분과 자주 다니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보구나 싶었어요. 아, 그냥 노래교실에서 만난 분이야. 같이 차 마시고 그런 거지 뭘. 노래교실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시니어 노래교실. 혼자 있기 심심해서 나가고 있어. 그 여자분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응. 아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점점 언컴포터블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2년인데 벌써 다른 분을 만나신다고요? 결국 걱정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분을 만난다니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친구요? 남녀가 자주 만나서 친구로만 지낼 수 있나요? 아들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사실 저도 정순 씨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우정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아버지가 외롭다는 생각 안 해봤니? 외로우시면 저희가 있잖아요. 왜 굳이?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어. 아버지가 계속 의존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대화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잊은 게 아니야. 하지만 남은 인생을 혼자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한테도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분과는 그만 만나세요. 뭐라고? 아직 어머니 3주기도 안 됐는데 너무 이르지 않나요? 아들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알겠다. 생각해보마. 정말 생각해 주실 거죠? 응.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한테도 미안하지 않으세요? 정말 아내에게 미안한 걸까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며칠 동안 정순 씨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노래교실도 빠뜨렸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신경 쓰여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호 씨, 왜 요즘 교실에 안 오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아,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많이 아프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정순 씨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며칠 더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러세요. 몸조리 잘하시고 좋아지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정순 씨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아들의 말 때문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둘째 아들 민철이도 집에 왔습니다. 형이 말해서 왔어요. 무슨 말을? 아버지 요즘 여자분과 만나신다는 얘기요. 큰아들이 둘째에게까지 말했구나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철아, 너도 형과 같은 생각이냐? 글쎄요. 너무 성급한 것 같긴 해요. 어머니 생각하면. 둘째도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분과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거예요? 진전이라니. 그냥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야. 정말요? 정말이야.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서 워낙 말이 많다고 하니까. 주변의 소문이 벌써 그렇게 퍼져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결국 둘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아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하는 걸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더욱 복잡해졌어요. 며칠 더 집에만 있었습니다. 정순 씨 생각이 계속 났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들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 정순 씨가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영호 씨,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현관 앞에 선 정순 씨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요즘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돼서요.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그럼 괜찮으실 때 연락 주세요. 정순 씨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상처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순 씨에 대한 그리움과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들과 진솔하게 대화해보기로 한 거예요. 큰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이야기 좀 들어볼래? 네.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잊은 게 아니다. 45년을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잊겠니? 그럼. 하지만 남은 인생을 혼자 견디는 게 너무 힘들다. 매일이 외로움의 연속이야. 아버지. 그분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 웃을 일도 생기고 내일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아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도 아마 내가 외롭게 살길 바라지 않았을 거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거야. 물론 아직 이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하지만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하는 거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존중해야죠. 정말이냐? 네. 다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천천히 하시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생각하시고. 아들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언젠가 소개해주세요. 응, 그렇게 하마. 그날 이후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정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순 씨, 저예요. 어머, 영호 씨?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졌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 안 드려서. 아니에요. 아프셨으니까.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며칠 만에 만난 정순 씨는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프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사실 아픈 게 아니었어요. 네.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들의 반대, 주변의 시선, 아내에 대한 죄책감까지. 아, 그러셨구나. 정순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딸도 비슷하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이르다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결국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닐까요? 정순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호 씨, 우리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요? 감정적으로.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천천히 가요, 영호 씨.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서두를 게 없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 주변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배우자들에 대한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여가 더 지났습니다. 노래교실은 계속 다녔지만 정순 씨와는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않았어요. 서로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녀가 없는 날에는 허전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노래교실에서 그리운 금강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곡이에요. 각자의 추억을 떠올리며 불러보세요. 강사의 설명과 함께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언제나 다시 가볼까. 노래를 부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의 복잡함을 말이에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금 옆에 있지만 멀어진 사람에 대한 그리움. 수업이 끝나고 정순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늘 노래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저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되시면 오늘은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 이 한 달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답답했어요. 정순 씨는요? 저도요. 마음은 그대로인데 행동은 조심스러워지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정순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시기요? 네. 너무 이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때 문득 용기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순 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정순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매일이 기대되고 웃을 일도 생기고. 이런 감정을 나이 때문에 포기해야 하나요? 정순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영호 씨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우리 더 이상 숨기지 말아요. 하지만 물론 조심스럽게 천천히 해요. 하지만 우리 감정까지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만 휘둘리지 않기로 한 거예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큰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결정한 게 있다. 뭔데요? 그분과 계속 만날 거야. 물론 성급하게 하지는 않을 게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존중할게요. 다만 정말 신중하게 해주세요. 고맙다. 언젠가는 저희에게도 소개해주세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응, 적당한 때가 되면 그렇게 하마. 며칠 후 정순 씨네 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순 씨가 저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작은 식당에서 만난 정순 씨 딸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계시면서 우울해하시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표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양쪽 자식들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정순 씨와 함께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둘만의 외출이었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산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영호 씨. 네. 우리.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좋네요. 저도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벤치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며 정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 씨,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많았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가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걸 바라실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우리는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정순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천천히 걸어가 주시겠어요? 네, 영호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외로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는 정식으로 만나는 사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소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두 분 보기 좋네요. 노래교실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로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듬해 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줄 몰랐어요. 저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양쪽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들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고맙다 민수야. 새 어머니한테도 잘해드리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의 축복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결혼 후 저희는 정순 씨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영호 씨, 커피 드실래요? 네, 고마워요. 아침마다 정순 씨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노래교실도 계속 다녔어요. 이제는 부부가 되어서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랑가를 배워볼게요. 어머, 신혼부부한테 딱 맞는 노래네요. 다른 수강생들이 농담을 했지만 저희는 정말 그 노래가 좋았어요. 사랑은 언제나 처음처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바라보니 정말 처음 사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반대, 죄책감, 갈등. 그런 것들을 모두 겪어내고 나서야 진짜 우리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저는 68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고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에 잠겨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그것은 과거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남은 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